자,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삼복더위 중에서도 마지막 날에 해당을 하는 말복 날이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날은 이 차가 출시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유럽산 전기차 르노 조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든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출시된 지가 딱 1년이 된 전기차 르노 조에입니다. 사실 지난 1년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전기차들이 출시가 됐죠. 이제는 전기차가 좀 생소하지 않고 다양한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면서 이 차도 있고 저 차도 있고 비교할 수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를 살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은 그래도 아직은 내연기관이지, 아니야 이제는 전기차를 사도 돼, 이도저도 아닌데? 그럼 하이브리드지. 이런 좀 복잡한 그런 추천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르노 조에가 작년에 출시된 것은 꽤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출시가 조금 더 늦춰졌다면 정말 많은 경쟁 모델들과 경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전기차들이 출시가 됐지만 이 르노 조에는 또 나름의 매력이 분명히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르노 조에 유럽 베스트셀링 전기차인데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들께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사실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석적인 유럽산 브랜드들의 해치백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 자체가 상당히 컴팩트해 보이죠. 제가 옆에 서 있기 때문에 더 컴팩트해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이따가 안을 설명을 드릴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차가 정말 작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의 전체 길이는 4m가 살짝 넘고요. 차 폭과 차 높이는 1600 정도가 되는, 1600이 살짝 안 되는 그런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해치백 형태죠. 그러니까 이 르노 조에라는 거는, 전기차라는 거는 조금 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외관만 봤을 때는 전형적인 유럽형 컴팩트 해치백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관만 봤을 때는 이 르노 조에는 정말 정석적인 형태의 유럽산 해치백, 그것도 소형 해치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치백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트렁크 공간, 그리고 2열을 폴딩을 해서 더 넓게 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공간의 활용성, 운전의 편의성 등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특성에다가 이 전기차라고 하는 특성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재밌는 차가 된 것이 사실이에요. 일단 외관을 살펴보면은 르노 브랜드 혹은 르노 삼성자동차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요 C자형 주간 주행 등 그대로 적용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위쪽에는 좀 막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릴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모습들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국산 브랜드들의 이 국산 전기차들을 보면은 이 전기차 충전 포트가 옆쪽, 그것도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유럽산 브랜드의 전기차들 중에서도 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주유구 자리에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르노 조에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이 로고 쪽에 이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르장주 엠블럼이라고 하죠. 프랑스식 발음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 오글거리는 버터발린 발음으로 르장주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르장주 엠블럼 안쪽에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경험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충전기가 있어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차를 딱 댔는데 충전기 선이 안 닿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전기차 동호회나 전기차 후기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닿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포터 EV, 봉고 EV, 이런 차종들이 이제 충전 포트 연결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차종에 해당을 하는데, 물론 이제 상용차하고 이런 해치백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르노 조에 같은 경우에는 앞쪽 정면에 이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주행을 해서 충전기 앞에 딱 주차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의 옆모습인데요. 제가 지금 옆에 서 있으니까 이 차가 진짜 작아 보이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의 길이가 4m가 살짝 넘고 요 높이도 16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컴팩트한 차체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작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그런 차종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작은 차종임에도 불구하고 바퀴 위쪽에 있는 요 휠하우스 쪽에 요 굴곡이라든가 헤드램프에서 이어진 요 굴곡들, 쭉 가는 이 라인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층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해 보이도록 만든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연결되는 라인을 사용을 하면은 차가 한층 더 길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는 하는데, 이 차는 차 원래의 길이 자체가 워낙에 짧으니까 그런 이미지까지는 잘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라인이 창문 바로 아래쪽으로 쭉 붙어서 쭉 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모습들은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휠 베이스도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오면은 그래도 뒷바퀴가 제 뒤쪽에 있는데, 벌써 제가 서 있는 곳하고 같은 곳에 서 있을 만큼 금방 이 뒷바퀴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휠 베이스도 2500이 조금 넘는 그런 이 휠 베이스, 상당히 컴팩트한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재미가 또 남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차 자체가 사실 그렇게까지 럭셔리한 브랜드의 차종이라거나 굉장히 비싼 차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만든 그런 티가 꽤 많이 나는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B필러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지금 보시면은 뭐 카본 뭐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근데 손으로 만져보면은 그냥 스티커를 붙여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운데 쪽을 쭉 텅 빈 것처럼 해서 한층 더 길어 보이고 또 안쪽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원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가까이서 보면 좀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고 멀리서 보게 되면 나름의 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를 열어보면은 저렴한 모델이구나 라는 점이 좀 확 와닿는 부분들이, 요 문 쪽에 이런 웨더 스트랩이 좀 자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 안쪽에는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 안쪽에 요 천장 쪽에도 그렇고, 도어하고 도어가 만나는 쪽에도 이렇게 고무 웨더 스트랩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도어 쪽에는 또 장착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좀 럭셔리한 브랜드라던가 조금 더 고급 차종으로 가게 되면은 양쪽에 다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에는 도어 쪽에는 자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어 손잡이 뒤쪽이 좀 재밌는 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거주하는 곳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이 차를 보시더니 이거는 문이 앞쪽에만 있는 차인가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어 손잡이가 요 차체 문 쪽에 있는 게 아니고 창문 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문과 같은 이런 그래픽을 적용을 해놔서 조금 더 좀 눈에 띄게 이렇게 만들어 두긴 했는데, 얼핏 보기에는 이쪽에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는 문이 없나? 라고 착각을 할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쪽에 도어 손잡이가 자리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쉐보레 스파크라든가, 지금은 단종이 됐지만 쉐보레 아베오, 이런 몇몇 차종들에서 보였던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어가 열리는 각도가 앞쪽은 그래도 꽤 열리는데 뒤쪽은 그렇게 심하게 많이 열리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쪽과 달리 뒤쪽에는 요 옆하고 아래쪽에 웨더 스트랩을 적용을 해줬어요. 뒷좌석에 탈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뒤쪽에 이렇게 웨더 스트랩을 적용을 해서 실내에서의 정숙성을 한층 좀 챙겼다라는 점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모습입니다. 저는 이 르노 조의 디자인 중에서 이 정후면 맨 뒷모습이 가장 귀여운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헤드램프하고는 좀 다르게 테일램프는 좀 그래픽이 좀 화려하게 되어 있죠. 가운데 쪽으로 쫙 몰리는 그런 디자인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가운데서 이렇게 쫙 모아서 양옆으로 쫙 퍼져나가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 아닌가 라는 두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테일램프 그래픽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르노 엣지라이트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트의 나라, 예술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프랑스 감성을 잘 드러낸 부분 아닌가 생각이 돼요.
거기다가 뒤쪽에도 약간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둔 덕분에 차가 한층 더 개구진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밑에 쪽에 따로 뭐 배기구나 이런 것들은 자리를 하지 않고 있고, 아래쪽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플라스틱 부분을 이용을 해서 차가 한층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는 했어요. 앞모습이나 옆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디자인의 매력이 보이는 부분이 이 뒷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볼 텐데, 해치백 특유의 이 특징 때문에 좀 넓게 열리는 편이기는 하지만 차의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열고 봤을 때 크다며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의 크기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트렁크 공간은 나쁘지 않은 트렁크 공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6대서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층 더 이 다양한 공간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폴딩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에서도 손이 닿고 뒷좌석에서 접기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이렇게 버튼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따가 실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르노 조에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전기차 그리고 이렇게 컴팩트한 이 엔트리 사이즈의 이 해치백 모델에 그렇게 준수한 스피커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르노 브랜드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의 이 예술적인 것을 포기를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담겨 있는 요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저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약간 좀 트렁크의 공간에 좀 손실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트렁크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좁아진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애매한 것과 별개로 이 차의 급 자체가 그렇게 럭셔리하거나 그런 차급은 아니기 때문에 트렁크 안쪽에서도 철판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점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 이 르노 조에의 실내 1열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는 최근에 출시됐던 르노 삼성 브랜드의 이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이라든가 이지 커넥트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붙어있는 이런 버튼들, 공조기, 이런 버튼들의 구성들이 상당히 익숙한 그런 형태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뭐 암레스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곳곳에 뭐 조금씩 가죽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 플라스틱 소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럭셔리한 뭐 그런 구성 뭐 그런 것과는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e시프터라고 하는 이 전자식 변속기예요. 우리나라는 수동 변속기가 굉장히 빠르게 좀 사양이 됐죠. 많이 쓰지 않게 되는 그런 구성이 됐는데, 이 전자식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전자식 변속기를 보면은 R, N, D 한 번 더 당기면은 B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세울 때는 중립에 두고서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당기는, 그래야 되는 구성으로 마련이 되어 있죠. 이게 왜 수동 변속기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동 변속기가 최근까지도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수동 변속기 기반 자동 변속기가 많이 사용이 됐던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유럽 시장들이.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N단에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는 형태의 브레이크, 기어 변속기가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그런 비슷한 형태가 채용이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용을 해보면은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만큼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구성이다라는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재밌는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차에는 아까 외관 트렁크를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차급을 생각을 한다면은 뭐 그렇게 다양한 편의 품목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로 갈 때 가장 먼저 빠지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조에는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점, 이것도 재밌는 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시프터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하나 또 자리를 하고 있고, 이 뒤쪽에는 컵홀더가 하나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만 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있는 게 어딘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 팔걸이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접혔다 펼쳐졌다 이렇게도 가능한데, 앞으로는 슬라이딩이 안 돼요. 이 점은 또 나름의 아쉬운 점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조수석 앞쪽에는 작은 또 트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올려두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주유구 대신에 이제 충전구가 있는데, 아까 충전구가 앞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전구를 여는 버튼은 웬만한 차들이라면은 주유구 여는 버튼이 있었을 그 자리, 요 운전석 왼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보하고 이제 라이트 각도 조절하는 그 버튼들하고 같은 줄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아쉬운 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 차가 상당히 컴팩트한 차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에서는 주행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전기차는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르노 조에가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에다가 최대한 많은 이 전기 배터리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 바닥이 좀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운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브레이크하고 엑셀, 이 페달을 밟기 좋은 요 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대부분의 배터리가 운전석 아래서부터 저 뒤쪽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 시트가 살짝 좀 높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냥 느낌상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좀 주먹 하나 정도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좀 유독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감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르노 조의 2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열에서는 딱히 언급할 만한 그런 품목이나 뭐 상품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포장을 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뭐 굳이 따진다면은 이 가운데 아래에 있는 두 개의 USB-A 타입 충전 포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컵홀더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도어 아래쪽에 있는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손잡이를 겸하는 더 작은 수납 더 포켓, 이 정도가 전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앞좌석,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제 몸에 맞춰준 상태이기는 한데, 무릎 공간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무릎을 좀 바짝 세워서 앉게 되면은 뭐 겨우 공간이 나오는, 더 편하게 앉는다 그러면은 뭐 조금 아슬아슬한 그런 이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살짝 올라와 있기는 한데, 앞좌석과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좀 평평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바닥에 대한 거는 앞좌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터리 플랫폼에 따른 그런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좁지 않다, 발 공간이 너무 좁지 않다 정도에서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좀 아쉬운 거는 이 뒷좌석 공간에 따른 이 등받이의 이 부족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렇게 그냥 기본 상태로 하게 되면은 이 헤드레스트가 제 어깨 사이, 견갑볼 사이에 딱 끼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 머리에 맞추게 되면은 완전히 다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뒤가 잘 안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레스트의 높이라든가 등받이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 자체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넓은 차가 아니고 굉장히 컴팩트한 차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요 천장 쪽이에요. 천장 쪽에 보면은 썬루프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반도체 회로 같은 그런 것들이 요 음각으로 몰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센스 있는 그런 실내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딱히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앞좌석에서는 거의 안 보이고 사람이 많이 안 탈 것 같은 이 뒷좌석에서 많이 보이게 이렇게 구성을 해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르노 조에를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트레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전기 모터는 100kW 출력의 이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54.5kW의 이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2kW를 주행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기 모터가 발휘하는 성능을 흔히 이야기를 하는 그 마력과 토크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마력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 약 136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최대 토크는 약 25kgm/m를 발휘를 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능은 아니죠. 흔히 전기차라고 한다면은 친환경의 이미지가 좀 많이 담겨 있고, 또 최근에는 또 그런 것들을 또 파헤쳐서 전기차도 충분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르노 조에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성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노 조에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르노 삼성차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 설명도 되게 재밌는 설명이었어요. 보통은 가속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르노 조에 같은 경우에는 시속 50km까지 가속하는 성능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시속 50km까지는 약 3.6초 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속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이 내연기관차 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차를 쭉 시승을 하다 보니까 왜 시속 50km의 이 가속 성능을 발표를 했었는지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심에서는 그 정도 속도까지 올리는 데만 빠르게 올라가주면 충분히 재밌게 운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고속도로에서는 사실 전기차의 특성상 고속도로를 많이 달릴수록 조금 더 이 전비 측면에서 이 감점이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고속도로가 위주가 된다면 조금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 구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골목에서 정말 편하고 재밌게 탈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인 거죠. 자유로에 올라올 때마다 전비가 좀 뚝뚝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차는 확실히 시티 커뮤터구나, 도심형 전기차구나 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는 지금 토션빔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그렇게 뛰어나다라고는 좀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도심에서 정도야, 천천히 달리는 도심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에 올라와서는 이게 확실히 좀 승차감을 깎아먹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르노 조에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도심에서 더 어울리는 그런 전기차 구성이라는 거죠. 코너를 돌거나 이 차선을 급격하게 바꾸거나 할 때의 안정성은 자세를 빠르게 다시 잡아주는 거는 괜찮은데, 확실히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단단하게 스포티한 그런 감성이 아니고 확실히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아까 B 모드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드라이브 모드, 거기서 한 번 더 내리게 되면은 B 모드라는 것으로 이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게 되는데, 제조사의 설명에 따르면은 B 모드는 약간 좀 원페달 드라이브에 가까운 그런 이 주행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감속되는 느낌, 제동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는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금 더 올렸을 때 드는 그런 이 제동감, 그런 회생감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엑셀을 쭉 밟고 가다가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드는 느낌은 제동의 느낌은 아니다,
회생제동이 조금 더 강하게 걸리는 수준이지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설명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쭉 밟고 있어 보면은 좀 두 단계로 나뉘어서 밟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에코 모드를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쭉 밟고 있을 때도 나쁘지 않은 가속감을 보여주지만 끝까지 누르게 되면은 약간 좀 딸깍하는 그런 느낌이 발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밟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까지 밟게 되면은 꽤 괜찮은 그런 가속감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냥 그 전 단계에서는 전기차라고 해도 그렇게 막 획기적이지 않은, 그렇게 막 폭발적이지 않은 그런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은데, 에코 모드를 하게 되면은 공조장치라든가 기타 다른 쪽으로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좀 억제를 하는 그런 이 모드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이 첫 번째 엑셀의 단계가 굉장히 좀 느긋하게 반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한 단계 더 밟아서 딸깍 하는 느낌을 밟게 되면은 그때는 괜찮은 이 가속감을 보여주지만, 그 전에는 요 감각이 좀 많이 느긋해진다는 거죠. 요런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위 트림에 적용되는 편의 품목 중에 하나가 차선 이탈 경고입니다. 흔히 말하는 엘카스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보다는 약간 아래죠. 차선을 유지를 해주는 건 아니고 이탈을 할 것 같을 때, 차선을 밟았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가 주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고 핸들, 이 스티어링 휠 쪽에 이 햅틱 반응으로 진동이 전해져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예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이제 차선을 밟지는 않았고 이 왼쪽 차선에 최대한 붙어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경고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 계기판에도 빨간색으로 요 경고, 이 차선을 밟았다, 차선을 이탈했다 라는 경고가 뜨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밟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경고를 준다. 어떻게 보면은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너무 빠른 타이밍에 이거를 전달을 해줘서 고속주행을 할 때,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아이씨 경고가 너무 많이 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진동과 소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속 9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라서 다른 소리가 없어서 아마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상당히 좀 크게 들려오는 이런 풍절음, 심지어 이 차는 지금 썬루프도 없는 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풍절음이 들어온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좀 차급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차 가격대를 생각을 하면은 감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합 최대 주행거리가 완충했을 때 309km거든요 지금 배터리 잔량이 65%가 남아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179km가 나와 있어요. 복합 전비, 지금 차의 트립 전비 같은 경우에는 5.6km/kWh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공인 복합 전비는 4.8이거든요. 아이오닉이 4.2, 아이오닉 AWD 롱레인지가 4.2였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를 하면은 사실 전비가 그렇게 뛰어난 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주행거리 테스트 영상에서 많이 댓글로 남겨주신 것처럼 시내 주행만 하면은 당연히 전비가 잘 나오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 주행거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내하고 고속화 도로 골고루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상황들, 그런 도로 환경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르노 조에는 고속 주행보다는 확실히 도심 주행이 더 어울리는 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유럽산 전기차 르노 조에를 살펴봤습니다. 운전에 있어서의 재미가 좀 유독 뛰어났고, 그런 운전의 재미들은 고속도로보다는 도심에서 더 어울리는 그런 주행 감각을 지닌 이 유럽산 전기차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컴팩트한 차체 덕분에 출퇴근용으로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볍게 뭐 장을 본다거나 도심 내에서 이동하는 이 시티 커뮤터 역할로서는 이만한 전기차가 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컴팩트한 차체는 주차도 편하고 차선을 바꾸거나 골목을 지나가는데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구성 아니었나 싶어요. 이 차의 구매 가격은 하위 트림인 젠 트림을 선택을 해도 이제는 가격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젠 트림에다가 서울시 보조금을 다 더했을 경우에 2,942만 원이고, 오늘 준비한 이 인텐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다 더했을 때 3,342만 원에 구매가 가능해요. 이게 작년에 출시가 됐을 때보다 전기차 보조금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3천만 원 언더로 살 수 있는 그런 이 메리트가 조금씩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더 보급이 되면서 계속 줄어들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르노 조회를 구매를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가능한 빨리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넘어간다면은 이 차의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전기 배터리는 약 54kWh의 배터리 용량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행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용량은 약 52kWh 정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그런 전기차 이 배터리 충전 용량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전에 걸리는 속도, 이 급속 충전을 건다고 해도 이 충전에 대한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짧게 도심에서만 탄다고 하더라도 한 번 충전을 할 때 걸리는 이 시간은 조금 좀 아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것도 싫고 큰 것도 싫고 그냥 나는 이 출퇴근 도심에서의 이동에서만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필요해 라고 하신다면은 이 르노 조에는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 출퇴근용 작은 컴팩트한 전기차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르노 조에를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또 같이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